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왜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느냐면 코레일이 떴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바대로 코레일 자소서 항목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코레일 자소서 항목 분석부터 한번 보죠. 항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 과거 경험 중 팀 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술해 달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썼던 항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의 상황이 나오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 노력,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즉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성을 먼저 알고 그 구성에 여러분들의 사례를 끼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구성은 갈등의 상황인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냐를 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갈등의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갈등의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 갈등입니다. 목표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표 갈등은 뭐냐 하면 개인이나 그룹이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과정을 중시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를 좀 추구해서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팀원은 아니지, 과정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나 이 사례 쓰면 되겠다 라고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방법 갈등이죠. 즉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나하고 상대방의 2명만의 갈등이 아닌 거죠. 2명만의 갈등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갈등이 아닌 겁니다. 즉 여러 명이 같이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 갈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원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인력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적게 걸려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재분배를 했다라는 이런 형태로 갈등 부분을 해소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가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가치라든지 신념, 원칙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즉 보통 윤리적인 내용인데 지금 2번, 3번, 4번을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윤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는데 이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간관계의 갈등이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거나 혹은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의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거나 또는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써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한 이 부분 있죠. 자원 갈등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원을 재분배했다라는 이런 얘기들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이런 갈등의 상황의 유형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런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이나 대외 활동 등에서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 대부분 이거를 쓰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고객의 니즈를 내가 파악해서 어떤 고객과 관련된 것들을 해소해줬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면 일단 제일 먼저 고객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의견에 대한 수집 결과를 요약했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싶었어요.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이 니즈에 대해서 내가 요구사항을 듣게 해서 들어줘서 참여율을 높였다. 라는 형식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우리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즉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와 문제점을 식별했다라는 거,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목표 설정을 했다. 즉 목표 설정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계획을 수립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및 조정을 계획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가지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아서 자소서 스토리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소서 스토리 사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토리를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동아리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동아리는 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와 불편사항을 파악했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계획으로는 행사 시간을 조정했고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서 행사 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홍보 방식의 다양화를 진행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일종의 플롯, 초안입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 따라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거고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한국철도공사에서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글로벌 경쟁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먼저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냥 해외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해외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글로벌 외부 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글로벌 상황하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곧 경쟁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기도 하죠. 기후변화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후변화 대응은 KTX 이음이라든지 요런 친환경 열차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도 했죠. 물론 이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번에 이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 또 하나 나왔죠. KTX 이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KTX 이음은 요번에 이음 3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20km까지 가는 이러한 초고속 열차를 우리의 기술로 만들었다 라는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 지금 KTX, 즉 코레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수소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KTX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자,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 사업은 거의 4개국에서 해외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 국가에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리비아,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지금 현재는 4개국에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원사업, 컨설팅 사업 또는 감리 사업 또는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해외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선로 유지 보수 작업 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감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안전이라든지 기술력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그렇다면 지금 말레이시아에 EMU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도대체 EMU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EMU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EMU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동력 분산식 기술로 동력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과 뒤를 제외한 중간 객실 칸에 동력이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2024년도에 EMU 320을 도입해서 점차 늘려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기술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기술 혁신 역량도 될 수 있는 거죠. 기술 혁신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국제 비즈니스 역량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제 비즈니스 관련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외국어 능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외에도 안전관리 역량이 있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환경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저탄소 고효율 운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거는 전기와 관련된 거겠죠. 여기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저는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 분야나 본인의 관심사에서의 성취나 경험 중 특별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성취가 한국철도공사에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뭐를 살펴봐야 된다? 직무기술서를 살펴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직무기술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역량, 즉 이거는 관심사에서 성취나 뿌듯하게가 함정이에요. 이 뿌듯하게가 함정이고요. 관심사에서 성취나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고객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매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시장 환경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을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행 상품 기획 및 판매 같은 경우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써주셔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열차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송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바로 성취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프로젝트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성공 사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이런 과정으로 저는 성취도를 높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 번째의 구성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직무수행 내용과 관련해서 요런 구성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레일 자소서 항목 분석을 마쳤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